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40년에는 군인이 반토막 난다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처 전망, 예산 정책적 전망을 봐도 신규 병력 자원 급감하죠. 거의 반토막 납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그나마 2040년이 이 정도지 한 2050년 되면 더 말도 못해요. 네. 지금도 문제라니까. 지금 우리 그 젊은 남자들의 현역 판정률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했을 때보다 높아요. 1944년 때 일본의 현역 판정률이 70%, 우리나라 1990년에 64.2%였어요. 그리고 1980년,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는 반도 안 되었습니다. 45.4%. 그러니까 지금 그 딜러분들이 이 나이대잖아요. 야, 이때는 군대 안 간 사람이 정말 많았네요. 예.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현역 판정률이 83%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군대 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대책을 가져와라! 그랬나 봐요. 올해 3월달 헤럴드 경제의 단독 기사를 보면 인구 대책을 가져오려고 했더니 현역 판정을 늘리겠다고 국방부가 답변을 했답니다. 아니, 더 이상 데려갈 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13년도에 91.5%를 기록했대요. 말도 안 돼요. 91.5. 그런데 2014년도에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8년도에는 80 정도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벌써 사람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 출생아 남자만 봤을 때 2002년생 같은 경우는 26만 명. 지금 이 나이 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26만 명밖에 안 돼요. 2012년도 24만 8천.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학회 출산율이 2017년, 2018년 이때부터 그냥 추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2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년 뒤면 반도 없다니까요. 2002년이 26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26만 명의 반은 13만 명인데 13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2만 7천 명이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지금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작년에 선천성 기형아 비율이 28.5%예요. 그리고 이거는 몇 년 후에 나타나게 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문제고 조금씩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흐린 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저는 좀 이스라엘 모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분단 국가입니다. 휴전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남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 그리고 입대 1년 전부터 군 배치를 위한 인지능력, 적성,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남자는 약 3년, 여자는 2년 군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왜 차등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차등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고 하면 전역 후 혜택, 취업지원, 의료보험, 대학 등록금, 주택자금, 국가시험 가산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남자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군 가산점도 폐지가 되었잖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사병 월급이 오르긴 했죠. 근데 이것도 최근이잖아요, 최근.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냥 남자의 일방적인 독박 징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이런 뭐랄까요, 남자한테 희생을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성 징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성 징병을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여자들한테도 베네핏을 주면 여자들도 거부감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간혹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국민연금이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아니 군대 사병들 월급에다가 국민연금을 떼가겠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할수록 뭐랄까요, 애국심 이런 게 이제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히 군대 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고, 이런 거는 남녀 모두 공동으로 군대를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은 방향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출연한 분은, 노아라는 분은 어머니도 할머니도 군대를 다녀왔고 또 군 제대 혜택 중에서 대학교 장학금도 받고 사회 진출 시에 금전적 제도적 지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은 군대는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등록금의 75%를 지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군복무를 연장을 하면 높은 급여를 지급한대요. 그래서 연장 근무 시에는 한 달의 월급을 6에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게 되면 또 군 면제가 되는 그런 옵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군대는 가야 되는 거고, 뭐 아이를 낳으면 뭐 군대를 면제해 준다? 그거는 유자들이 선택할 문제인 거죠. 유자들이 선택하는 거고, 기본적인 골격은 뭐다?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댓글 보겠습니다. 저렇게 배응만득한 여실을 비롯한 한국 여자들에게 가연 온갖 혜택을 몰아주고 군 징병을 비롯해서 갖은 육체노동과 위험한 일, 열애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여시에서 투표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대한민국 지켜주는 한남들 고맙다 1%, 158표. 안 고맙다 98%, 13,175. 2002년도 1월 달에 이런 앙케이트를 했나 보네요.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배려를 해준 겁니다. 군대에 관한 병력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병력법에서는 남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말도 안 되는 스윗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거와 관련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비교 대상을 뭐 대다수의 나라들이 유자들한테 징집을 안 한다, 뭐 그런 근거를 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휴전 중이에요.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이에요. 비교를 할 거면 거기랑 비교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기도 사실상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유자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남자한테 이렇게 독박징병을 부과하냐는 거죠. 그리고 독박징병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보상이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월급이 조금 오른 거지만 그걸로 충분한 보상은 안 되죠. 그 젊은 나이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하죠. 그로 인해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완전히 그냥 포맷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의 어떤 채용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당연히 밀리죠. 학점 관리도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덜 하고, 유자들 같은 경우는 학점 안 좋으면 재수강하면 되잖아요. 남자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죠. 유자들이 먼저 사회 진출하고 돈도 먼저 벌고 진급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은데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하 직원이 되어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애 안 낳아주셨으니 군대 가시죠. 맞는 말입니다.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펜코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 군대와 저출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과거의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에 여군 특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애 낳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자 부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여자들 징병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출산 임신한 경우에만 면제로 해주면 띵한 언냐들 정자 구하러 다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군대 가고, 이스라엘은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가고도 그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생각은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군대를 가는 이유는 군대를 갔을 때 사회 진출의 단계로 인식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취업 지원, 의료보험, 대학 등록금, 주택자금, 국가시험 가산점, 저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바뀌면 유자들도 군대 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자들도 군대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예처럼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라? 그러면 이거는 가혹한 거고, 설령 이런 가혹한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계속 이럴수록 당연히 애국심은 줄어들죠. 애국심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투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줄 거는 좀 혜택을 주고, 또 유자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서 유자들도 보상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유자들의 불만도 다소 적지 않을까. 아니, 취업 가산점 주지, 주택자금 혜택 주지, 대학 등록금 혜택 주지, 이러면 자진해서 간다는 유자들도 꽤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 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총선 전까지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역 판정률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